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 흔들리지 않는 마음, 늙어도 편안한 삶입니다. 저는 이왕이라 하는 사람입니다. 500년 전 조선에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마음이 자꾸만 복잡해진다.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밤이면 잠이 오지 않을까? 자식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과연 잘 살아온 것인가 후회스럽다. 저 역시 그러했습니다. 60이 넘어서자 몸은 무거워지고 기운은 떨어지는데 마음만은 더욱 복잡해지더군요. 젊을 때는 할 일이 많아서 바빴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할 일이 없어서 오히려 더 바빴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다스리는 일에 천착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편안할 수 없고, 반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마음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저 느낄 뿐이지요. 제가 평생 연구한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이렇게 봅니다. 마음은 우주의 이치가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요. 쉽게 풀어 말하자면 하늘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데는 일정한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리, 즉 하늘의 이치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도 그 이치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는 본래 착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은 맑고 깨끗합니다. 마치 맑은 샘물처럼요. 누구나 태어날 때는 이 맑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욕심이 생기고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맑던 마음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흙이 섞이듯이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건강하고 기운이 넘쳐서 그 흐려진 마음을 잘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은 쇠약해지고 할 일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왜일까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인 욕심, 후회, 걱정, 원망, 집착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으로 잘 살아야지 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 70이 되면 앞날보다는 지나온 날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나온 날들 속에는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도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또 현재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배우자와는 대화가 없거나 혹은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도 있고 무엇보다 외롭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무겁게 짓눌려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거움은 당연한 것이라고요. 살아온 세월이 긴 만큼 마음에 쌓인 것들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면 나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욕심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욕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마음,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입니다. 문제는 욕심이 지나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의 종류가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취하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하고 싶다는 욕심, 외롭지 않고 싶다는 욕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심, 세상에서 잊히고 싶지 않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밥을 굶어가면서도 자식을 먹이고, 배우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은 여러분을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욕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자식도 나를 이만큼 보살펴야 한다는 욕심 말입니다. 이 욕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함이 되고, 섭섭함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쌓이면 화가 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병원에 가면 이것저것 안 좋다는 말만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욕심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 말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집 노인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못하다. 친구는 건강한데 나는 아프다. 이런 비교가 마음을 괴롭힙니다. 왜 이런 욕심, 불안, 비교심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내 밖에 거대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태도, 건강 상태, 다른 사람의 삶. 이것들은 모두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올지,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할지, 이런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마음을 쓰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쓰면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 대한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은 완전히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내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식은 당연히 나를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자식도 바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면 편안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늙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반대로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금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편안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가장 괴롭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경직을 실천하십시오.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는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저 사람에 대한 생각,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경이란 이렇게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 맛에 집중해 보십시오. 걸을 때도 땅을 밟는 발의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미래로 흩어지던 마음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사실 괴로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둘째, 성찰을 하십시오. 성찰이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서 혹은 무언가 일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자식과 통화를 했는데 자식이 무뚝뚝하게 대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 녀석이 버릇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마음이 상했을까?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자식은 정말로 나를 무시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바빠서 그랬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슬펐는지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 내 마음 속에 일어난 감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치 방을 청소하듯이 마음 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것입니다. 셋째, 말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면 누군가 들어주는 것 같아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마음이 더 흩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피곤해합니다. 말을 줄인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은 해야지요. 다만 불필요한 말, 습관적인 말,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말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밖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침묵하면 마음이 안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무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두 시간은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아침 햇살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여기 계십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불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섯째, 욕심을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는 욕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이제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의 인생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재산을 불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욕심도 적당히 내려놓으십시오.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병들지 않겠다. 절대 늙지 않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일곱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원망이 많아집니다.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해가 됩니까?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품은 독이 결국 나 자신을 해칩니다. 그러니 용서하십시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여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잘못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책망하고 괴롭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여덟째, 단순하게 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은 정리하십시오. 물건이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만나면 피곤한 사람, 의무적으로 만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이제 정리해도 됩니다. 하루 일과도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책 읽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단순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평화로운 삶입니다. 아홉째, 자연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평생을 자연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도 꽃에게 피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저절로 핍니다. 그리고 한창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때가 되면 또 저절로 집니다. 꽃은 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나무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나무는 낙엽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려보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꽃이 지는 것처럼,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조금이라도 바깥으로 나가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공원을 산책하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화분을 돌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열째,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듯이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이 아름답듯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그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화내고,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쓸데없는 것을 욕심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가끔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다음 달 죽는다면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늙음은 쇠퇴가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힘이 없어진다고, 끝이 가까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진정으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했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기운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젊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지금 하는 일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내일은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모레는 말을 조금 줄여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잘 살았구나.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도 되겠구나.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래서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즐겨 외우던 글귀를 하나 나눠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삶이 편안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혹시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을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셔서 내일부터 그것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